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를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 황당한 일들, 재밌는 일들, 세상의 법적 일들까지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희태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남자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감고 여성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텔에 갑니다. 모텔에서 남자는 전화를 받아요. 사채를 좀 썼는데 이 사채업자가 기다려주질 않아.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물어보죠.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한 2천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럼 내가 빌려줄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는 아니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안 빌려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 수법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가 나 그거 전 남편한테 위자료 받은 거 좀 있어. 빌려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되게 명백한 공사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이제 도박을 시작해요. 옆에는 아까 그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데 한 끗 차이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꽁짓돈,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빌리는 돈을 쓰겠다고 하는 남자에게 이 여자가 뭐하러 꽁짓 쓰냐, 괜히 이자 뭐하러 줘, 내가 빌려줄게 이러면서 또 돈을 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까지도 공사예요. 이 도박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도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 이뤄주는 게 원래 목표였고 그 사람이 또 이쪽으로 돈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제비인 거죠. 이 남성은 이 여성을 공사쳐서 혹은 이 여성을 사기쳐서 이 여성의 돈을 빼내는 제비인 겁니다. 남자는 번 돈으로 도박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성실하게 제비일을 해서 돈을 벌고요. 이 돈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뜰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아들과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돈 벌면 아내한테 다 줘서 돈 관리를 시키고 또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그걸로 아내와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비는 제비인데 이 가정에 충실한 제비입니다. 이 남편은 또 무려 14년간 아내에게 제비 일을 하는 걸 들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건설 일을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내한테 무슨 일 하는지만 빼면 이렇게 스윗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아까 뜯어먹었던 그 여자한테는 헤어지자고 선언을 해요. 나 알고 보면 유부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헤어지자고 선언을 하고 다음 타겟을 노립니다. 이 전원주택 만드는 사람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서요. 이미 조사를 마친 어떤 여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꽃집을 하는데 그 꽃집을 하는 아내가 만들어준 꽃다발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전에 뜯어먹힌 그 여자입니다. 이 여성은 복수심에 차서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는 제비야. 그리고 같이 호텔에 가는 사진을 보여주죠.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같이 호텔에 가는 걸 보면. 그래서 당신 제비야?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거래처 사람 만나서 접대한 거야. 호텔은 왜 갔어? 호텔 가서 식사 대접하려고 그런 거지. 호텔에 뭐 자러만 가나?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남편을 의심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의심받을 일 한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내는 또 여기를 믿고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복수심에 넘쳐서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현장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들키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대화를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나머지는 다 스쳐 지나간 관계일 뿐이야. 내가 돈 허투루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즐긴 것도 아니야. 속이 풀린다면 날 때려.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남자는 처음에 결혼하기 전부터 프로 제비였던 거예요. 프로 제비인 상태로 결혼을 하고 그 뒤부터는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비짓을 해왔던 겁니다. 남편은 이제 이혼 조정장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제비 동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제비일 때려치고 열심히 살겠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으로는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 약간 당황했던 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어도 부부만은 서로 덮어주고 함께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 자식한테 잘하던 남편이 없어진다면 아내도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혼 반대가 40% 그리고 이혼 찬성이 60%로 이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제비족 요즘은 없어진 말입니다. 그죠? 그런 표현 거의 안 쓰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신문기사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978년 10월에 신촌 캬바레에서 제비족인 박 씨를 처음 만나 정을 통해오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박 씨가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하고 350만 원을 갈취하자 이 비눗물을 제비의 손등 정맥에 주사해서 숨지게 한 사례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하나뿐이 아니라요, 제비족에게 협박을 받고, 특히 이제 남편에게 알린다 이런 협박을 받고 돈을 뜯기다가 결국 제비 남성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신문에 보도가 돼요. 사실은 어지간하면 이 사람들도 프로페셔널인데 죽을 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례들, 이런 살인 사례들이 자꾸 발견이 된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일단 이 제비라는 표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판소리 할 때 보면 북제비, 장구제비 이런 잽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소리꾼들, 그리고 소리를 이제 쥐락펴락 하잖아요. 이게 박자를 통해서 일종의 비트를 주는 건데, 이 비트 메이커인데, 비트 메이커들이 음악을 쥐락펴락 하듯이 여자를 쥐락펴락 한다 이래가지고 제비란 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춤출 때 연미복을 입잖아요. 이 연미복이 제비꼬리처럼 보여서 제비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유명한 그 흥보가 있잖아요. 제비 후리러 나간다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를 후린다, 제비가 후린다, 이래서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비라는 표현이 나온 게 60년대 말부터 한 7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강남 개발이랑 딱 겹칠 때거든요. 그래서 강남 가는 제비, 이런 이유에서 또 제비라는 용어가 생긴 걸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니라도 그런 어원 때문에 좀 더 널리 사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60년대 후반입니다. 이 60년대 후반 어떤 시대냐면, 서울 개발이 가속화되고 기차와 자동차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강북이 팽창되고 강남으로 사람들이 가던 시기랑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0년대 중반, 6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전 파병이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결혼을 되게 일찍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전 파병되는 군인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70년대부터는 중동 붐이 일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전에는 시골에 모여 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20명, 30명씩 하나의 촌락을 형성하고 바로 옆집 사람들도 알고 뭐 이런 상태로 거대한 대가족 형태에 살아갔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핵가족, 딱 부부랑 자녀만 살고 이런 가족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대가족이라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형태의 제비, 그러니까 여성이 돈 관리를 하면서 남성을 따로 만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가 붕괴된 이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남성들이 뭐 베트남전 아니면은 중동 이런 데 이제 파병이나 파견 근무를 나간 이 시점에 여성들은 집에서 굉장히 외로워진 거예요. 이때 여성들 나이가 어려요. 20대 초반 중반에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하러 갔지, 애들은 어느 정도 컸는데 내 나이는 여전히 30이야. 너무 외로운 거죠. 이거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이 외로운 여성들이 주로 이제 댄스홀을 가서 남성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이런 댄스홀에서 댄스를 추는 사람들이 제비로 활동을 해서 여성들에게 이제 막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주로 댄스홀에서 벌어졌냐? 이거는 또 무슨 원인이 있냐면, 당시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분류는 직장에서 일어나죠. 대부분의 분류는 직장에서 오피스 와이프 이런 식으로, 오피스 허스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직장을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특히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댄스홀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춤만 추면 이성과 이렇게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으면서도 건전하잖아요, 춤만 추면. 그렇기 때문에 이 댄스홀이 사실상 이 불륜과 제비들의 활동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이제 동아리 모임들이 생기고 다른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수단이 생긴 현재 댄스홀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클럽인데요. 거기서 뭐 전문적으로 여성들을 뜯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비족, 제비 이런 거는 표현조차도 거의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혹은 이제
이성적인 불륜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뭐 로맨스 스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있고요. 흔히 나오는 뭐 공사라고 해서 특히 이제 유흥업소 관련해서 호스테스나 호스트들이 이 손님을 공사에서 뜯어먹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토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순정인 제비 남편,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혼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